진짜 노년의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소비 습관을 70세까지도 바꾸지 못해서 생깁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을 제대로 알고 바꾸는 사람만이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나는 그렇게 사치하지 않았는데 왜 통장에 돈이 없을까? 하고 의아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병원비나 급한 일이 생기면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식한테는 절대 손 안 벌린다고 하시면서도 결국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64년을 살며 40년간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온 심리학 전문가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육아와 커리어를 병행할 때도,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경제적 부담을 느꼈을 때도, 갱년기를 겪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때도 늘 마음 한편에 있었던 것은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과 지내는 지금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작은 습관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0세 이후 경제적 곤란에 빠지기 쉬운 5가지 소비 습관과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현명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는 위험한 소비 패턴을 발견하고 존댓스러운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불안을 덜어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도 70대에 접어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75세 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저녁 9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나는 정말 검소하게 살았어요. 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정작 은행 통장에는 5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나갈 때마다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신 거죠. 그분이 제게 하소연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사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습관들이 누적되어 큰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매일 마시는 테이크아웃 커피, 명절 때마다 체면치레로 사는 비싼 선물 세트, 손주들 올 때마다 하는 무분별한 용돈 주기, 몸이 아프다며 사 모으는 각종 건강식품들이 결국 노후 자금을 갉아먹은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이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셨고 연금도 받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분의 가계부를 함께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택시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 넘었고 친구들과의 술자리 비용이 월 20만 원, 갑자기 생각나는 가족 여행 비용이 수시로 카드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습관적 소비 패턴이라고 하는데 한 번
자리 잡은 소비 습관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정도는 괜찮아. 내 인생인데 이것도 못 누리면 언제 누리나 같은 생각들이 작은 지출을 합리화하게 만들죠. 제가 젊은 시절 육아를 할 때도 비슷한 함정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며 옷값이며 하나하나는 큰 돈이 아닌 것 같았는데 한 달 가계부를 정리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간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어요. 시어머니를 간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비, 간병용품비, 영양제비 등이 하나씩은 크지 않아 보였지만 누적되니 가게에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40년간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 소비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체면을 위한 과도한 지출, 둘째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셋째는 편의를 위한 습관적 지출, 넷째는 가족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한 지출, 다섯째는 계획 없는 감정적 소비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며 제가 직접 느꼈던 것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할 때 뭔가를 사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지더라고요. 그때 의식적으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충동적인 소비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손주들과 지내면서도 돈 관리를 신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의 소비 습관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70세든 80세든 변화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면을 위한 과도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처럼 체면치레에 드는 비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정한 품위는 내 형편에 맞는 적절한 선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싼 한우 세트 대신 직접 담근 김치나 밑반찬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경조사비도 무리하지 말고 내 상황에 맞는 선에서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도 여러분의 형편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각종 건강식품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건강은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에서 나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외에는 함부로 구입하지 마시고 건강식품을 사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세요. 제가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배운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이 사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정작 도움이 된 것은 정성스럽게 차려드린 끼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드린 것이었어요. 돈을 쓰는 것보다 마음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편의를 위한 습관적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택시비, 배달음식비, 테이크아웃 커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하루 몇천 원이지만 한 달, 1년으로 누적되면 큰 돈이 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시고 집에서 커피를 끓여 드시고 간단한 음식은 직접 해 드세요.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절약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한 지출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오면 용돈도 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 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손주들에게는 돈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과 관심이 더 소중해요.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해주고 같이 요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지내면서 제가 깨달은 것도 있어요. 아이들은 비싼 장난감보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나 함께 만든 종이 접기를 더 기뻐하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 없는 감정적 소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여행이 가고 싶어서,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어서, 우울해서 뭔가 사고 싶어서 하는 지출들을 말합니다. 이런 지출을 하기 전에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지출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생각해 보면 대부분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갱년기를 겪을 때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실천했던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가 사고 싶을 때 일단 메모해두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보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도 정말 사고 싶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구입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80% 이상은 다시 보면 별로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세요. 가끔은 실수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면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묵묵히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하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얻는 또 다른 시작의 기회입니다. 70세든 80세든 변화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의 경제 상황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커피 한 잔 덜 사 마시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충동적으로 뭔가 사려고 할 때 하루만 더 생각해 보기 같은 작은 변화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안정적이고 존됨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지도 마세요. 때로는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작은 나침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더 많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소비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작은 다짐들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품위 있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